위에 부분이에요. 하느님을 체험하던 날 밤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타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지혜를 구했는데 자신의 지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는 지혜에 더하여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명예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으로만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통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님에게. 창조주에게 찾은 겁니다. 이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마음가짐은 온 우주,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한 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진보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제 창조주께서는 부와 명예가 함께 주신 거죠. 저도 저를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화장하면 전부 다 작가가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120기 수험생 중에 김순미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가라고 하죠. 120기는 이제 5주차 과정 중에 2주차를 마쳤어요. 2주차를 마쳤을 뿐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3주차 시작됩니다. 그런데 김순미 작가는 이미 저를 만나서 완벽한 기획을 했고 제목과 목차를 다 만들었고 원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고 너무 좋아요. 출판사에서 원고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좋다고 지금 격찬하고 날랐습니다. 지금 내일 출판 계약 진행이 됩니다. 김순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 짧게 제가 소개 좀 할게요. 작년이었나? 1, 2년 전에 김순미 작가님 여기 계시죠? 채팅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자기소개 좀 짧게라도. 자,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진행하는 한국 책쓰기 1인차 코칭 협회에서 그 책쓰기 과정 5주차의 과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주차 마쳤는데 저에게 책쓰기 코칭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책 너무 쓰고 싶었으니까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상한 거죠. 이 김도자 TV를 계속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라떼 TV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라떼 TV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그렇게 했고 이제 남편분이 이제 백혈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서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김수미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책 너무 쓰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냐고 써야지 했습니다. 했고 그땐 돈이 없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세상 떠나면서 어떤 선물이라면 선물이죠. 예, 산업재해란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고 계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더 열심히 하면서도 과제도 잘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출판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작가가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5년 동안 250권의 책을 쓰면서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었어요. 사기를 당했고 계약했다가 미끄러지고 파기당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적도 많고 출판사에서 제가 20대 후반이었나요? 출판사에서 저는 대구에 살 때고 서울에 있는 출판사 이름 제가 아는데 말하긴 싫네요. 그 출판사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만나러 갔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쁘신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에도 안 받고. 근데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전화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전화 받는 거예요. 저를 피하는 거예요. 저는 올라갈 때 KTX 타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돈이 아까워서 버스 타고 내려갔습니다. 버스는 12,000원이면 주문 타고 오니까요. 그때 기분이 진짜 씁쓸했어요. 그런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다른 또 유명한 사람들 제가 또 대필도 제가 좀 썼습니다. 대필 작가로도 활동도 제가 했어요. 대필 작가 활동을 했어요. 제가 무명일 때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대필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대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과 경험들 제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작가가 되게 해달라. 저는 기도를 했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지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랑은 끝없는 부요를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금은 할 때 은은 셈에도 들지 않았다는 기록처럼 이 사랑의 대왕에게는 술잔까지도 순금제였습니다. 예, 저도 언제 순금으로 된 술잔에 술 한 잔 마셔보고 싶네요. 황금이 안 되면 도금을 했으라도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청빈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청빈은 솔직히 뭐 자기가 이제 원해서 하는 거지만 이제 종교에서는 굉장히 물욕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솔로몬 왕은 술잔까지도 순금이었고 밥그릇도 순금이었고 포크도 나이프도 다 젓가락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의자까지 모든 게. 그러면 솔로몬 왕이 굉장히 거만하고 흉부스럽고 자기만 알고 그런 못된 왕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기름을 붓다시피 그렇게 은혜를 갖다 부을 받은 그런 존재가 솔로몬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 착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죠. 그러나 사람은 과한 욕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작은 욕심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스펙, 이 현재 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한 욕심, 욕망은 정신이라는 이 기기를 돌리는 에너지입니다. 원동력이라고요. 욕망이 있어야죠. 욕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김도사를 만나면 왜 달라지는지 아세요? 저는 욕망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저는 끄집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책을 쓰게 만들고, 책을 쓰면 작가가 되고 코치가 되고 상담가가 되고 1인칭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이미 내가 무스펙에서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흑수저인 사람이, 전문대밖에 안 나온 사람이 처음에 글을 쓸 때 그 사람이 쓴 글이 초중고 교과서 6권이나 책에 글이 수록되어 있고, 여러 해외 나라의 책이 저작권이 이제 팔려서 번역이 되어서 책이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고, 해외에서 연락이 오고, 250권을 쓰고 1200명의 작가를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죠. 저는 영적인 측면을 보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이 이제 탈 것, 이 옷을 벗고 나면 우리는 이제 원래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영혼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어준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법칙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퍼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창 운영하면서 이제 뭐 월급도 1000만 원, 1200만 원 준 적도 있고, 직원 800만 원, 500만 원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뽑을 때는 스펙을 안 봅니다. 학력 이런 걸 보지 않거든요. 안 보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좀 회사에 보탬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이제 회사를 한 10년 정도 이제 운영해 오면서 이제 직원에 대한 이제 직원을 선발하는 거, 직원을 이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제대로 이렇게 해본 적은 잘 없거든요. 아르바이트만 해봤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런 좀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많이 주고 싶은 거, 그냥 너 그 1000만 원 줄게. 나랑 몇 년 일하면 1000만 원 줄게. 너 500만 원 줄게. 그렇게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더라고요. 가치가. 처음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받던 친구가 저 만나가 1000만 원, 800만 원 벌고 1200만 원 벌고 차도 외자 타고 롤렉스 타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게 가치가 없더라고요. 다
다 이제 뭐 A부터 Z까지 다 가르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좀 지나니까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향하는 그런 마인드와 너무 다르고 직장인 마인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출은 적게 수입은 많이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 예전에는 막 많이 퍼주고 뭐 추석 명절 되면은 뭐 한우 한 박스 뭐 LA갈비 한 박스 이렇게 딱 보내줬는데 이제는 완전 다 이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고 그게 전부 다는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는 만큼 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니까 또 계속 받으려고 그러고 좀 그것도 그렇더라고. 마음이 좀 씁쓸하고 저는 워낙 이제 받으며 살아온 적이 별로 없어서 저는 주는 걸 좋아하는데 또 뭐 많이 외롭고 해서 그렇진 않고 그렇더라고요.